안녕하세요. 배당맘입니다. 오늘 AI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었지만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왠지 두려워서 주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빚이란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 과감하게 도전했던 분들은 대출을 잘 활용해 자산을 불렸더라고요. 그걸 보며 저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만 현명하게 투자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자율이 2배로 오르면서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걸 보며 저는 이자는 오를 수 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리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전업 투자자로서 부동산, 주식, 채권, 금, 비트코인까지 폭넓게 공부하고 특히 주식은 배당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버드콜 ETF, 즉 JPQ와 SPYI를 주요 비중으로 두고 있고 소액으로는 일드맥스 커버드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드맥스 상품은 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이지만 향후 수익이 난 주식과 함께 매도하면 양도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AI와 함께 분석해보니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배당금으로 지수 추종 ETF를 꾸준히 매수하며 부동산 투자 기회를 살펴보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저에게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지만 모든 투자에는 각자의 상황과 성향이 있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커버드콜 ETF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투자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AI가 함께 분석한 커버드콜 ETF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목표죠. 바로 부동산 투자자금 마련. 이걸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그 연 3,600만 원 배당 소득 목표랑 또 장기적인 자산 증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보고서를 딱 보니까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현재 소득을 만드는데 좀 무게가 실려 있네요. 네, 맞아요. 그 JPQ라던가 뭐 여러 타이거 커버드콜 상품들, 특히 일드맥스 계열 있잖아요. 이런 고배당 상품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연간 배당 목표, 이거 달성하시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좀 흥미로운 상충 관계가 보입니다. 현재 소득은 좋아 보이는데 보고서에서는 그 이면을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일드맥스 같이 변동성 큰 단일 주식 기반 상품들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면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순자산 가치 그 NAV라고 하죠. 이게 하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펀드 자체의 주당 가치예요. NAV 하락, 그러니까 펀드 자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뭐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보고서에도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 2023년에 QQQ ETF 아시죠? 이게 총 54.9% 수익률을 냈는데 같은 지수를 쓰는 커버드코 ETF JPQ는 36.2%에 그쳤거든요. 와,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거의 18.7%포인트 차이인데 이게 바로 현재의 높은 소득을 얻는 대가로 포기하는 미래 자산 가치, 즉 기회비용인 셈이죠. 부동산 목돈 마련이라는 목표에는 이 점이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배당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내 자산 가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 배당금 자체에도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받는 배당금이라고 해서 이게 다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자본의 반환, 영어로는 Return of Capital, ROC라고 하는데 이게 포함될 수 있거든요. 자본의 반환이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이익이 아니라 투자 원금의 일부를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당장은 세금을 안 내니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더 내게 만들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건 파괴적 ROC라는 건데 이건 펀드가 실제로 번 돈 이상으로 분배금을 막 지급해서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금을 깎는다고요? 네. 보고서 보면 그 일드맥스 계열 TSLY 같은 경우 분배금 중에 56.6%, 또 NBDY나 AMDY는 어떨 때는 90% 이상이 ROC였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와, 90% 이상의 원금 반환이었다고요? 그건 뭐 거의 배당이 아니라 그냥 제 돈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런 위험들을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대안이 바로 코어 위성 모델로 바꾸자는 겁니다. 코어 위성 모델이요? 네, 포트폴리오의 중심 코어 부분 있잖아요. 한 60에서 70% 정도? 여기는 장기적인 자본 증식에 좀 더 집중하는 거죠. 부동산 계약금 마련 목표를 위해서요. 뭐 예를 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넓은 시장 지수 ETF나 아니면 SCHD처럼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는 우량 배당 성장 ETF 같은 걸로요. 아, 코어는 성장 위주로. 그럼 나머지 위성 부분은요? 소득 목표는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성 부분 한 30에서 40% 정도로 현재 소득 목표를 계속 추구하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 일드맥스 비중은 점진적으로 좀 줄이거나 없애고 JPI나 JPQ처럼 변동성을 좀 낮추면서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펀드 혹은 뭐 SPYI처럼 콜스프레드 전략 써서 시장이 오를 때 일부 따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펀드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요. 알겠습니다. 코어에서 성장을 챙기고 위성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소득을 추구한다. 좋은데요. 근데 이 전략을 실제로 옮길 때 세금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예, 그냥 종목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효율이 확 달라지거든요. 보고서에서도 계좌별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계좌에는 코스피 200 기반 커드콜 ETF, 뭐 코덱스 같은 거요. 이걸 활용하면 좋은 점이 여기서 나오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현재 국내 세법상 비과세거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아,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커버드 콜이 유리하군요. 네. 그리고 ISA 계좌 아시죠? 여기에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같은 거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차익이랑 분배금 합쳐서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넘는 금액은 9.9%로 낮게 분리과세되니까 절세 혜택이 크죠. ISA는 해외 ETF 집중. 알겠습니다. 그럼 연금 계좌는요? 연금 계좌는 지금처럼 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하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원금 부분을 비과세로 뺄 수 있는 장점이 크니까요. 계좌 안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세 이연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뭐 성장주나 배당주 ETF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핵심은 결국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이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본 증식, 이미 뭐 탄탄한 기반은 있으신데 성장 엔진 쪽으로 기여를 살짝 더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순수하게 현재 소득만 극대화하는 전략에서 조금 벗어나서 성장과 소득의 균형을 잘 맞추고 거기에다 각 계좌별 세금 혜택까지 최적화한다면 그 소중한 투자 원금을 지키면서 부동산 목표 달성 가능성도 훨씬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부동산 취득이라는 최종 목표를 생각할 때 앞으로 혹시 금리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포트폴리오 전환의 속도라든지 혹은 그 방식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